네, 그럼 오늘 세션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AI나 AI 에이전트가 화두인 만큼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커머스 쪽에서 이런 AI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젠2에서 이제 AX 전략, 커머스 산업의 AX 전략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젠2의 조영원 CS님 모시고 세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젠2 조용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커머스 산업의 AX 전략, AI 에이전트와 고객 경험 혁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먼저 저와 이제 젠2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인공지능 점원 솔루션 젠2를 만들고 있고요. 이 젠2는 마치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점원처럼 쇼핑몰을 방문한 고객과 대화하면서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저희도 이제 커머스를 3년 반 정도 운영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인 작년 이제 10월에는 이런 이제 커머스 분야에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술력과 이런 경험들을 인정받아서 국내 최초로 오픈 AI와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스타트업입니다. 네, 오늘 저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AI 트랜스포메이션, AX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커머스에서 AI 에이전트가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에이전트 시대에 커머스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건데요. 사실 무언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싹 과거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인류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전환점들을,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가장 처음에 이제 인간과 컴퓨터가 처음으로 소통하는 전환점은 이 도스였을 거예요. 컴퓨터가 처음 등장하고 대중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이 프롬프트에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컴퓨터가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명령어를 정확히 알고 있기만 한다면 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에게 내가 할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이제 큰 전환이 있었는데요. 마우스가 등장하고 이 화면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거나 끌어오거나 하는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두 번째 혁신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2D 화면 디스플레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이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진화했고요. 이때부터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컴퓨터와 사람 간의 이런 상호작용의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최근으로 오면 우리가 피부로 가장 느꼈던 어떤 전환은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터치 디스플레이로 인한 이제 혁신이었을 거예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짧게 적어두었지만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챗GPT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세상에 나오면서 인류는 또 한 번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놓이게 됩니다. 챗GPT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인공지능은 이전부터 30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챗GPT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사람이 컴퓨터와 말하는 방식을, 소통하는 방식을 한 번 더 바꾸어 놓았습니다. 챗GPT에 처음 이제 들어간 사용자는 어떤 사용 방법을 배우거나 어디를 클릭하면 작성이 되고 어디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 이런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하던 방식인 대화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챗GPT로 인해서 열리게 되었어요. 이런 이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NUI, Natural User Interfac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장 인류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수단인 대화를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챗GPT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AI 에이전트 그리고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AI가 우리의 작업을 어떻게 더 단순화하고 사람의 작업을 어떻게 더 도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AI 에이전트는 사람과 기계가 앞으로 함께 일하는 세상으로서의 전환을 이끌 것이고 이런 전환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연관되는 키워드들 전부 한번 다 가져와 봤어요. 굉장히 익숙한 키워드들도 사실 있을 거고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챗GPT의 오퍼레이터나 그리고 마누스 같은 이런 에이전트도 있고 딥시크 같은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도 있는데 이 수많은 어떤 단어들 중에서 저는 인간이 AI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들 또는 인간이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대체하거나 함께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챗GPT가 처음 등장하고 가장 이제 작업자들의 우리 이제 업무 환경을 바꾸어 놓았던 게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는 챗GPT에 어떤 요청을 남기느냐, 어떻게 챗GPT한테 물어보고 어떤 답변을 얻고 이걸 어떻게 더 고도화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프롬프팅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다른 답변을 내놓았고 이거를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창 프롬프트 또는 프롬프팅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거대 언어 모델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데 굉장히 넓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굉장히 조금 한정되거나 아니면 특정되었고 내가 일하고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의 어떤 답변이나 인공지능이 참조하는 데이터를 제한하는 또는 이제 강화해서 학습을 시키는 이런 파인 튜닝이라는 기술이 조금 더 동시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내 내가 이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답변 또는 인공지능의 요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툴들을 이 인공지능 모델들이 참고해서 답변을 주면 어떨까? 참고해서 일을 수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RAG라는 어떤 컨셉이고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일일이 지정해 주거나 어떤 데이터들을 일일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3년, 24년도까지 굉장히 짧은 1, 2년 사이에 인공지능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이 발전해온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툴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어떨 때 뭘 쓸지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런 의사결정과 어떤 툴들을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까지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실 그 중에서는 엄밀하지 않은 표현들도 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100% 엄밀한 어떤 정의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구도 이거를 사실 정의할 수 없기는 하지만 저는 제 이제 정의보다는 저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인 오픈AI 대표 샘 알트만의 어떤 정의를 빌려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런던에서 열렸던 오픈AI 개발자 행사에 저희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한국 기업은 3곳 정도 이제 왔었는데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었는데 이때 비공개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션에서 어떤 한 참가자가 샘 알트만에게 AI 에이전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샘 알트만은 복합적인 작업을 개괄적인 하이 레벨의 설명만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했지만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제 여기다가 띄워놨는데요. 복합적인 어떤 목표를 이 하이 레벨의 설명만으로 라는 이야기는 가령 이런 예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뭐 꼭 지켜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근데 예산도 있고 이 내에서 어떤 일정을 짜달라는 이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전제품 렌탈 상담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제공되는 툴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주문서를 작성하면 돼. 이런 이제 요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 복합적인 목표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여행 사례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행지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도를 고려해서 동선을 짜고 교통편을 검색하고 뭐 마지막에 예산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가 구성되고 각각의 여정에 대해서 인공지능이나 뭐 툴들이나 뭐 데이터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AI 에이전트가 만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정해진 목표와 이 하이레벨의 전략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툴,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인공지능들을 이해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리고 지금 내가 낸 결과물이 적합한지를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자율적으로 결과를 내놓는 시스템을 AI 에이전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뉴스나 이런 다양한 매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또 다양한 개념들과 사실 혼용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사실 많이 혼용되는 개념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도 있었는데 AI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 자동화라는 이 두 개념이 굉장히 혼용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 자동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이 간단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회사 건물 1층에는 굉장히 맛있는 베이글 집이 있는데 이 베이글 집에서 이 베이글을 만들고 있는 이 파티시에라고 생각하고 예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뭐 하루에 50개 이상 생산해야 되고 뭐 맛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고 결국에는 효율적이고 인력을 최소화한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목표예요. 다소 복합적이고 또 사실 조건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이죠. 이거에 대해서 기존 워크플로우 자동화는 이 파티시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기획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할지에 대한 기획을 이제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챗GPT를 통해서 레시피를 검색하고 맛있는 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베이글 레시피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재료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자동 반죽 기계를 이 타이밍에 쓰고 그리고 뭐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이런 오븐을 마지막에 배치해서 베이글을 만드는 방식. 요게 이제 기존의 워크플로우 내가 하는 업무 흐름 내에서 인공지능들을 배정해서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이고요. 반면 여기서 에이전트가 활용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람은 이 목표를 이야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배분해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시스템이에요. 가령 인공지능이 나한테는 이 오븐이 있고 나한테는 이 자동 반죽 기구가 있고 레시피 검색 툴이 있고 뭐 챗GPT가 있고 이런 이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하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잘 나왔는지 검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를 자신이 설계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이 결과물을 계속 고도화하는 과정이 이 에이전트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 두 그림이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를 구분짓는 가장 큰, 가장 간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에이전트가 굉장히 먼 미래의 일 같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만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아주 개괄적인 설명만 해줬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략을 짜고 수행을 한다고? 이거는 10년, 20년, 30년 뒤에 벌어질 일이 아닌가? 라고 이제 사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AI 에이전트로 인한 전환의 시작은 이미 아주 멀지 않은 미래 또는 이미 온 미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웨비나예요.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픈AI가 지난달에 출시한 기능인 딥 리서치라는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딥 리서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AI 에이전트의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저는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목표와 조건들을 제시를 했어요. 뭐 이 캡처랑은 다르지만 나는 이 어떤 회사의 이제 대표이고 이 웨비나를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설명하고 커머스에 어떻게 적용될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커머스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전망을 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이 젠2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이제 요청을 딥 리서치에게 했고요. 딥 리서치는 반대로 저에게 당신이 말한 조건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더 커머스 사례를 더 많이 말해주면 좋을까? 아니면 일반적인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 답변을 해주면 스스로 이제 리서치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리서치 계획을 설명을 해주고요. 제일 먼저 어디를 검색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가 없으면 여기를 검색할 거고,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이렇게 보여줄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제 오른쪽 창에서 생각하는 과정들을 전부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런데 다음 논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내용이 모순되는 것 같아서 나는 여기에 좀 더 믿음을 두고 분석을 해볼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저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 웨비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는 팀 리서치와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던져준 어떤 복합적인 목표와 이 개괄적인 설명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툴들을 써서 검색을 하고 어떻게 리서치를 할지 정의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이런 과정이 이미 사실 우리의 세상에는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점을 이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그래서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이 아주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AI 에이전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추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로 결론을 낼 수 있어야 AI 에이전트의 어떤 구성 요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외부 메모리, 어떤 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맥락을 외부에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 예를 들어 계산기, 검색 도구, 인터넷 정보 수집 도구, 데이터베이스 조회, 이런 이제 도구들을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가지고 이 하나의 큰 목표를 작은 업무 단위로 분해하고 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이제 4가지, 이 계획까지, 이 4가지를 AI 에이전트의 4가지 요소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자료 중에서는 지금 에이전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러 이제 툴들이, 여러 에이전트들이 과연 진짜 에이전트인가? 라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든 어떤 글도 이제 봤어서 재미를 위해서 참조로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AI 에이전트는 뭔가 들어봤을 때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강점을 사업적으로 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지만 4가지 정도를 뽑아서 가져와 봤어요. 사실 가장 먼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는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어떤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일 거예요. 사람의 물리적인 어떤 잠자는 시간이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이제 뇌를 써서 무언가 기획하고 탐색하고 이 구조화하는 과정은 더 어려운 일인데 인공지능은 이 과정을 무한으로 할 수 있다. 비용이 받쳐준다면 라는 점이, 그리고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사업적으로 가장 큰 임팩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개인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율적으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요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내가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개선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결국 이것이 고도화되면 나에게 꼭 맞는, 나에게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비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에이전트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툴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가지고 있는 툴도 굉장히 많은데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면서 어떤 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사실 버려지고 있는 데이터와 툴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기업 차원으로 가면 쌓고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고 가지고 있는 개발해놓은 툴들이 훨씬 많은데 이것들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것들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이 툴들의 능력과 이 데이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도 에이전트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이고요. 사실 그리고 앞에 세 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네 번째,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이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스스로 자신의 응답이나 자신의 결과물이 적합했는지를 판단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람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물론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AI 에이전트는 한 번에 여러 번, 한 번에 수십 번, 수백 번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개선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이걸 개선할 때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10번, 100번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보다 더 빠르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AI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에이전트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커머스를 이제 운영하시거나 커머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웨비나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객 경험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커머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샘 알트만의 정의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커머스는 단언컨대 가장 복합적인 목표를 다루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모든 커머스들의 목표는 대동소이해요. 매출을 높이자 또는 이익을 높이자. 근데 이 한 문장 안에 담긴 의미나 전략을 살펴보면 매출을 높이는 것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구매 객단가를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익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세부 목표들이 여기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이 레벨에서 두루뭉술한 어떤 레벨에서 나오게 됩니다. 커머스 목표를 매출을 높이고 이익을 높이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목표는 너무나도 이제 좀 넓은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잘라봤어요. 커머스의 요소를 물류 그리고 공급망 최적화, 운영 효율화, 고객 경험, 마케팅 이렇게 네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분류를 해봤을 때 각각의 이제 목표에 대해서 에이전트들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이제 분석을 조금 짧게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에이전트들이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처음에 물류나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측면에서는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또 물류 경로를 최적화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에이전트들이 이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고 여기서 어떤 툴을 쓰거나 어떤 이제 작업을 할지 결정하는 에이전트들이 활약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월마트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자인 월마트는 이 아직 100% 자율적으로 굴러가는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이 내부 프로세스를 어떤 조직화된 인공지능이 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매년 다르지만 실제로 80% 가까이 비용이 감소하는 이런 성과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비슷한 어떤 일들이 반복 문의를 처리하거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것 그리고 마케팅 효과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객 경험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고 상품을 탐색하는 여정도 있고 개인화된 추천이나 맞춤 어떤 경험도 있고 고객의 어떤 문의에 대해서 밀착해서 대응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 변화하는 이 고객에 대해서 인지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에이전트들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어떤 아주 현재 100% 자율화된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아니지만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주 100% 자율화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 방향을 지향하면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이 고객 경험 혁신에 딸린 이런 세부 과제들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이것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 마케팅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마케팅의 영역에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고객을 세분화하고 타겟을 설정하고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 캠페인의 결과를 보고 최적화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다양한 툴과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놓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왼쪽에 있는 이 물류나 공급망이나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일들이 조금 더 비용을 줄이는 어떤 특정 공식이 있는 일에 가깝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고객 경험 혁신과 마케팅 효과 개선은 매출을 높이는 일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은 에이전트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좀 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것이 혁신하는 과정에서 왜 에이전트가 가장 효과적일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표로 고객을 구매로 전환하는 커머스 고객 경험 설계하기라는 이제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조건들을 아래 쭉 나열해 봤습니다. 나열하다가 굉장히 많아서 나열을 다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고객 경험을 세분화할 것인지, 어떤 조건들을 볼 것인지, 데이터와 도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나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워크플로우의 측면에서 설계를 하려고 한다면 n 곱하기 n의 행렬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엄밀하게 또는 최적화해서 하기가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커머스들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단순화하고 조금이라도 더 구조화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케팅까지 더해진다면 이 배수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이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 커머스 고객 경험을 핸들하는 데는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보다는 AI 에이전트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컨셉적인 이야기를 먼저 던지고 싶고요. 사실 AI 에이전트가 어떤 마법 같은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떤 툴들이 있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사실 조금 더 맞춤화했을 때 더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이 문장만으로 어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커머스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설계되었을 때 좀 효과적일까라는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이제 채택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커머스에 방문한 고객을 구매로 전환하는 이 커머스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이 목표에 있어서는 저희는 점원 에이전트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원 에이전트의 핵심은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점원처럼 고객을 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데이터, 리뷰 데이터, 도메인 정보, 그리고 쿠폰 할인 정보, 실시간 가격 이런 데이터들과 툴들을 이제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으로부터 이해한 것들을 저장하고 이걸 기반으로 추천이나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이 대화를 계속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 대화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해 나가는 이 일련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이 커머스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이 점원 에이전트의 어떤 핵심이에요.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더 복잡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목표를 타겟해서 이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증명을 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지금 워크플로우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성과들을 낼 것이라는 게 기대는 되지만 이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 에이전트들이 어떤 툴과 어떤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지 이걸 제공하는 게 결국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이 대화를 분석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마케팅 정보들을 처리하는 에이전트까지 이제 만들어진다면 구매 전환부터 재구매까지 이 두 가지 목표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 그룹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또 용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전체 이제 플로우에 대한 예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저희도 인간이 했던 일, 인간이 하는 일을 에이전트가 함께하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외국에서 에이전트들이 작동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이제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예시인데 아마존의 루퍼스가 지금 에이전트를 지향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 루퍼스는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간 챗봇
입니다.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상품 탐색을 해줄 수 있고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뭐 조건들을 추가해서 더 탐색을 고도화해 나갈 수도 있고, 상품을 비교할 수도 있고,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일련의 구매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루퍼스가 가지고 오는 어떤 혁신은 유저가 들어왔을 때 유저의 니즈를 구체화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뭐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정보와 추천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복잡한 쇼핑몰을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루퍼스와 대화를 하면서 통일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정말 점원과 대화하면서 구매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 루퍼스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고객 경험이고요. 실제로 이제 루퍼스를 사용한 어떤 유저는 인터뷰에서 시간을 아꼈고, 그리고 정말 매장 직원에게 설명을 들은 느낌이었다라는 이제 리뷰를 남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루퍼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직까지 명확한데요. 루퍼스에 지금 왼쪽 같은 질문을 던지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다음 달 이사 가는데 거실에 어울릴 만한 55인치 TV랑 TV 대 주문해줘. 예산은 100만 원. 이런 이 복합적인 목표와 개괄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루퍼스도 에이전트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 고객 경험의 측면에서 아직은 데이터와 이 툴들을 쌓아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이케아에 있는 빌리라는 에이전트 또는 챗봇이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가져온 고객 경험에서의 성과는 명확합니다. 47%의 문의를 자동으로 처리하기도 했고요. 고객 응대를 몇 번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도 이제 사업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빌리라는 에이전트는 이 앞서 보여드린 루퍼스보다 더 사실은 단순 반복 문의에 최적화된, 사실 에이전트와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아직 좀 더 거리가 있는 형태의 사실은 툴입니다. 근데 이 빌리의 사례를 굳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가구 문의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 빌리를 도입을 하면서 이케아는 그렇게 이제 절감된 인력을, 사람을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일들을 하는 곳에 투입을 했다고 해요. 정말 이제 구체적인 상담 문의라던가 아니면 전문가적인 가구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사람을 활용하고, 단순한 반복 문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이 업무 분장이 일어났던, 그리고 사람이 조금 더 고부가 가치의 일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좀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했던 어떤 사례라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거는 커머스 사례는 아니지만 이 쇼피파이라는 커머스 호스팅 솔루션에 들어있는 사이드킥이라는 기능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데 이 쇼피파이도 카페24나 아이맵이나 이런 고도몰처럼 이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이제 툴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 에이전트가 나타나서 쇼핑몰을 만드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나는 내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고 싶고, 이런 것들이 강점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고, 이렇게 분석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 사이드킥이 그 쇼핑몰 제작자의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쇼핑몰을 만드는 과정을 설계해줘요. 이 사이드킥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해주거나 이런 툴이 아니라 이 쇼핑몰 만드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제 제시해주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툴 내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생성해주는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과 함께 일하는 AI 에이전트의 사례라서 커머스에서 고객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 커머스 산업에 연관된 AI 에이전트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AI 에이전트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에이전트 향 어떤 툴들이 지금 커머스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제가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지금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툴들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에이전트들 중에서 100% 자유로화된 이 에이전트의 의미를 10분 정말 100% 구현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맞냐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미래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미래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2년 사이에 느꼈던 변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래할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미리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에이전트가 더 상용화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어떻게
커머스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AI 에이전트가 커머스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 두 가지는 초개인화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또는 자율화입니다. 그래서 레그에서 시작해서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면서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이런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아래에 있는 AI 에이전트 B2B,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객, 이 소비자 단에서 에이전트들이 더 발전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개인화된 어떤 쇼핑 비서와 같은 이 에이전트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할 때고, 이것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더 시장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B2B 에이전트들은 이 핸드폰 화면, 이 노트북 화면을 떠나서 이제 키오스크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까지 또는 보이스까지 이제 진출을 할 것이고요. 아주 멀진 않지만 이제 조금 더 뒤의 미래에는 이 개인형 쇼핑 비서와 이 젠투 같은 이 쇼핑몰에 들어간 에이전트가 대화를 하고, 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의 대화 속에서 어떤 소비를 할지가 결정이 나는 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까지 많은 사람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 AI 도입에 대한 어떤 통계들을 보면 이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로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지표이고요. 생성형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출도 전년 대비 8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AI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도 2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자체 개발하는 비율이 조금 50% 가까이 되었고, 또 반대 50%는 외부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AI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한 가치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해당 산업이나 업무에 특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는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이전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AI 툴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도와 통계들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커머스에서 고객 경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30분 정도 살펴보았는데요. 원래는 이제 길게 적으려다가 AI 에이전트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미 온 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또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시대에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을 응대한 결과를 저희 이제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 고객 응대의 결과를 더 개선하는 이런 사이클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고, 이 가속화의 흐름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 대전환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또는 승리하는 방법은 한 발 더 먼저 이런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이런 인공지능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해를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웨비나에 참석하셨던 분들께서도 각각 이제 운영하고 있는 커머스나 산업이 전부 다르겠지만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대전환의 시대에서 좀 더 승리하는, 좀 더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주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AI 에이전트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화와 AI 에이전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도 커머스가 사실은 저도 이제 구매 쪽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물류나 운영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AI나 에이전트들이 활용돼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좀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AI 에이전트를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AI 에이전트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옆에 질의응답 버튼 누르셔서 질문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LLM API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젠2는 이제 오픈 AI, 챗 GPT랑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챗 GPT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료 LLM API들의 뭐 각각의 장단점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GPT 모델들이나 뭐 엑스에서 만드는 모델들이나 구글에서 만드는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뭐 어떤 모델은 추론을 더 잘하고, 어떤 모델은 더 빠르고, 어떤 모델은 더 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입장으로서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델별로 지금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해해서 조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령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유저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빠른 모델들을 활용해야 되고, 뭐 논문 검색을 하고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면 더 이제 깊은 추론이 돼야 되는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용도에 맞게 이 각각 LLM들의 LLM API들의 특징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픈AI와 뭐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맺기도 했고, 지금까지는 이런 GPT 기반의 모델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약간 이제 기술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뭐 젠2만의 그런 뭐 방식?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사실 AI 에이전트가 이제 점점 발전하고 뭐 오픈 AI도 이거를 기업들이 연동할 수 있게 제공하고 이런 것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연동해서 개발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적인 회사나 서비스의 솔루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거는 우선 에이전트 저희도 이제 사실 100% 자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에이전트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커머스에는 뭐 가이드라인들이 있고 커머스에는 단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모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씩은 지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젠2도 일정 부분은 뭐 앞에서 이제 의도를 분류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저의 의도를 분류한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추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들의 역할을 지정해 놓고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젠투만의 방식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각각의 이제 영역마다 이 각각의 어떤 작업마다 이 작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젠투의 어떤 노하우가 될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상품을 추천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 특정 분야, 이 특정 어떤 커머스에서 상품을 추천할 때 뭐 이런 툴들을 더 많이 사용했을 때 추천의 성공률이 높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하면서 적용을 하는 게 젠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고요.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들자면 자전거 관련된 쇼핑몰과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쇼핑몰에서 젠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랑 주행 거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젠투가 발견을 했어요. 젠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저들이 다 그런 것만 물어보기도 하고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을 때 클릭률이 높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젠투의 어떤 추천과 그리고 젠투의 정보 제공하는 방식에 이제 스스로 이제 반영을 해서 더 그쪽 방향을 강화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 에이전트가 고객을 응대하면서 정말 점원이 나 이렇게 말했는데 잘 팔리네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처럼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혼자 그걸 스스로 발견해서 거기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인간의 도움이 조금씩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젠투는 어쨌든 커머스에 특화돼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능력이 더 계속 발전하고 사고가 확장하고 이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커머스에서 결국 구매를 일으키는 점원을 만드는 것에 특화해서 모델들을 만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를 전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ERP처럼 개념 설계가 필요한 건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AI를 저희도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면서 저희는 사실 고객 경험에 특화된 AI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뭐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전사에 어떤 도입하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멀티 에이전트처럼 이렇게 여러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요소에 펼쳐져서 다 같이 협력을 할 때 더 높은 결과를 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기업의 규모나 어떤 어디서부터 어떤 범위까지에서 에이전트를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이 기업 내부 조직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친화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ERP 개념의 설계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도입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사실 알고 있지는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도 궁금한 점인데요. 기존에 이제 맞춤형 알고리즘 같은 게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맞춤 추천하는 게 기존의 그런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하는 방식과 뭐가 다른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가장 좀 저도 설득이 된 가장 좋은 예시 중에 하나는 우선 첫 번째는 차이가 큰 도메인이 우선 차이가 큰 분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예를 들어서 양말을 파는 쇼핑몰이다라고 하면 회색 양말을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구매에서 높은 확률로 회색을 살 거니까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게 굉장히 합당한 논리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파는 곳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평생에 자동차를 10번 미만으로 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아반떼를 살지 그랜저를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사실 없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무언가 추천을 하고 여기서 고객 경험의 혁신을 이루어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이 기존의 행동이나 아니면 유저에 대한 어떤 누적된 데이터가 아니라 유저의 다른 맥락, 어떤 다른 데이터들,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인지, 이런 어떤 상황, 어떤 의도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이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혁신을 하는 것과 AI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에이전트 또는 이제 AI 도구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 베이스, 빅데이터 또는 이제 그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활용해서 응답을 내놓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AJ 에이전트의 힘이 더 크게 발휘된다는 뜻일까요? 그렇기도 할 수 있고요. 이 에이전트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추론을 통해서 첫 번째 어떤 퓨샷, 첫 번째 이제 요청에 대한 답변을 잘 만들 수 있는 것, 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데이터가 없거나 적을 때도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게 기존 이 머신러닝 모델들에 비해서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양말 얘기를 해주셨는데 회색 양말 계속 사는 사람은 회색 양말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를 도입했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업셀링을 유도해라 이렇게 하면은 회색 양말 사는 사람한테도 회색 양말 사는 사람이 살 것 같은 다른 제품을 추천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것이 어떤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아까 그 오른쪽에 있었던 분석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이런 에이전트 구조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AI 에이전트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도입하려면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효율화할 수 있고 과금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이거는 말씀하신 이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AI 에이전트 또는 이 LLM들을 활용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이
건수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LLM들이 그렇게 과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 결국 많이 사용하는 만큼 많이 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효율화를 할 것이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는 거시적인 어떤 이 LLM 기술의 발전을 보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챗GPT가 등장하고 GPT 이제 API들이 등장한 이후로 이 비용은 점점 저렴해지고 성능은 점점 높아지는 이 우상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계속되어서 뭐 최근에 딥식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이 비용이 조금씩 더 효율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전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것에 있어서도 이제 에이전트들이 조금 더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 이것마저도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술적으로 이 어떤 특정 답변들에 대해서 캐싱을 해서 미리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답변들에 대해서는 뭐 생성을 하지 않게 뭔가 효율화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에이전트들이 이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투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딥시크처럼 이제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모델이 많이 나와야 비용이 많이 싸지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맞아요. 네. 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가 끝나고 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수요 예측이나 재고 관리 부분에 대한 AI 얘기도 해주셨는데, 물론 그쪽으로 솔루션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거기서 좀 눈에 띄는 솔루션이나 뭐 글로벌 서비스 그런 트렌드가 있는지. 수요 예측이나 재고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지금은 저도 제가 뭐 주력하고 있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듣는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물류라던가 아니면 그 재고 관리 중에서도 어떤 그 재고 최적화 그리고 뭐 불량 검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AI 솔루션들이 지금은 세상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서도 뭐 이런 툴들이 제가 정확히 이름까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분야에서 이제 각각 태동 단계에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조사를 하면서 봤던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직접 내부에서 개발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질문과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우선 이 솔루션이나 적용 사례를 솔루션을 정확히 알고 있냐라면 그렇진 않고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발견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제 미국 기업들을 보았을 때 이 AI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커머스에 들어가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은 이 커머스 기업들이나 아니면 솔루션 기업들이나 다들 이 물류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하는 편들을 많이 발견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땅덩이도 크고 물류를 최적화했을 때 그 비용이 감소하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지금은 뭔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 고객 경험과 커머스 플랫폼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어떤 솔루션들 그리고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이 경우에는 미국이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커머스 물류에서 발달된 곳들에 있는 솔루션들이 더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가벼운 생각만 있습니다. 월마트도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늦어서 오늘 질문 남겨주신 분들 옆에 이제 경추천 버튼 누르시면은 추천 번호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추첨은 종료하고 자동으로 추첨한 다음에 따로 연락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질문들 중에 이제 발표 자료는 이제 오른쪽에 발표 자료 응답 누르시면은 이제 폼 제출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젠투 서비스 속에서 아까 이제 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올려놨으니까요. 그것도 바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웨비나 진행했는데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